자, 안녕하십니까. 기계재료, 3편 비철금속 재료 중에서, 오늘은 1장 알루미늄과 그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철금속 재료. 우리가,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 재료를 우리가 비철금속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재료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무게가 무거운 중금속 재료와 그 다음에 무게가 가벼운 경금속 재료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금속과 중금속으로 나누는 이 기준이 뭐냐? 자, 우리가 무게에 따라서 중금속, 경금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철금속은 주로 경금속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금속과 중금속을 분류하는 기준은 우리가 비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4.5 이하인 금속을 우리가 경금속이라고 하고, 이 기준이 되는 금속이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금속이 티타늄입니다. 그래서 티타늄이 비중이 4.51 정도 되는데 티타늄부터 해서 이보다 더 가벼운 금속을 우리가 경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티타늄보다 무거운 금속은 중금속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이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비중은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을 우리가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을 우리가 비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1m, 1m, 1m의 통에 가득 담으면 100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m, 1m, 1m의 통에 가득 넣으면 1000kg, 즉 1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의 무게보다 얼마나 무거운 금속이냐, 가벼운 금속이냐, 또는 뭐 가벼운 물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비중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1m, 1m에 넣으면 어, 451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의 비중량분의 티타늄의 비중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중이 4.51 이렇게 나오는데, 이 티타늄의 비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티타늄보다 더 무거우면 중금속이고 티타늄보다 더 가벼우면 경금속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금속은 우리가 구리나 뭐 철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중이 4.5 이상이니까 우리가 중금속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금속 중에서 가벼운 금속, 철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벼운 금속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금속들이 주로 이제 여기 경금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은 비중이 2.7이고, 마그네슘은 1.74, 그다음에 베릴륨은 1.84, 그다음에 나트륨은 0.97, 리튬은 0.53, 그 다음에 티타늄은 4.5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속들은 우리가 경금속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 요 알루미늄이 우리가 대표적인 경금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알루미늄과 그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우리가 규소 다음으로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비교적 매장량이 많은 금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 중에서 마그네슘과 베릴륨 다음으로 가벼운 금속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베릴륨 다음으로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나 베릴륨이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운데 왜 이러한 마그네슘이나 이러한 합금들을 안 쓰고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까?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루미늄은 우리가 많이 존재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비교적 구하기 쉽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그네슘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가공성이나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훨씬 더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그네슘은 가볍기는 하지만 어떤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가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음,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공정을 더 거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화재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루미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의 특성은 대기 중에서 내식성이 좋고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며, 자, 자석이 통하지 않는 비자성이고 열평창률도 비교적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의 특성은 우리가 주조가 쉽고 타금속과 합금이 잘 되며 냉감 및 열강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금속에 비해서 알루미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알루미늄의 특성은 순수한 알루미늄은 연질입니다. 연질인데 우리가 이걸 연질 알루미늄을 우리가 재료로 구조물이나 부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합금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부품 또는 건축 자재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및 기계 부품에서 우리가 기존에 철을 사용하던 것을 알루미늄으로 대체함으로써 무게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한 강도를 우리가 합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무게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부품에 대해서 연료율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자, 알루미늄의 광석은 우리가 보크사이트나 빙정석이나 명반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루미늄 채취에 사용되는 광물이 보크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대부분은 보크사이트에서 우리가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 방법은 보크사이트를 화학 처리하여 용융 중에 알루미나를 침전시키든가 또는 전열에 의해서 환원제를 사용하여 환원 용융하여 알루미나를 추출하든가 한 후에 알루미나를 전기 분해해서 알루미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림 9-1에 보시면 자, 베이어법에 의한 우리가 알루미늄을 채취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성질입니다. 알루미늄은 전기 전도도가 구리의 약 6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보다는 전기를 통하는 전기 전도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전기 전도도나 열 평창률이 상당히 높은 열 전달률이 상당히 높은 금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열,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었죠.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참고로 여기에 비열과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BTU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단위 질량당 열 용량을 얘기하고 단위 질량, 그러니까 1g을 1도씨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하냐, 요게 이제 비열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자, 1g을 1도씨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하냐, 이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에 보면 킬로칼로리가 있는데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칼로리다 이렇게 1kcal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T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킬로칼로리와 같은 개념의 단위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SI 단위, 그러니까 국제 표준 단위, 칼로리를 나타내는 열량을 나타내는 SI 단위, 그러니까 국제 표준 단위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BT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국계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계 자 단위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BTU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BTU는 뭐냐? 물 1파운드를 자 우리가 영국계 단위에서는 온도를 도씨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화씨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화씨에서는 물이 어는 온도가 32도고 물이 끓는 온도가 212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우리가 180 간격이 있죠. 우리가 섭씨 온도에서는 물이 어는 온도가 0도씨이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입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에서는 우리가 물이 끓는 어는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가 100등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국계 단위에서는 화씨 단위에서는 물이 어는 단위와 물이 끓는 단위가 180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가 더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가 32도고 물이 끓는 온도가 212도로서 180등분 되어 있는데 이 180분의 1도 F 1도 F 자 1도 F 이렇게 화씨 1도씨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요걸 나타내는 게 우리가 BTU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킬로칼로리와 BTU의 차이점은 우리가 킬로칼로리는 그 SI 단위 그래서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BTU는 자 180분의 1도 그러니까 1도 F 화씨 온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분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에는 우리가 티타늄, 구리, 철, 규소, 망간 등이 있는데 주로 이제 티타늄은 알루미늄에 포함되면 전기 전도도를 해치는 그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불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에 들어가는 우리가 원소들을 보면 구리나 마그네슘이나 규소나 망간이나 니켈 등은 우리가 강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자, 알루미늄에 크롬이나 망간이나 지르코늄이 들어가게 되면 내식성을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비교적 알루미늄 합금은 산화하기 쉽고 열 전도율, 그 다음에 열 평착률이 크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에 비해서 용접이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현재에는 용접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가 아크 용접이나 저항 용접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알루미늄 합금에 쓰이는 용접은 우리가 아크 용접에는 티그 용접과 미그 용접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티그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활성 가스 분위기 내에 우리가 텅스텐 전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용접봉을 우리가 공급해 줌으로써 용접을 하고 있는데 자, 그에 비해서 미그 용접은 우리가 똑같이 불활성 가스 내에서 우리가 텅스텐 전극이 아닌 전극 와이어를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서 우리가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별도의 용접봉이 없고 여기에 있는 전극 와이어가 용접봉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텅스텐 전극은 우리가 녹는 게 아니고 전극 역할을 하고 여기에 별도로 공급되어지는 용접봉이 이렇게 모재와 같이 녹아서 우리가 용접이 되는데 미그 용접에서는 별도의 용접봉이 없고 전극 역할을 하면서 용접봉 역할을 하는 전극 와이어가 계속 2에서 공급이 되면서 모재와 같이 녹아서 여기에 용접이 되는 그러한 용접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티그 용접은 자, 아르곤 등의 불활성 가스 분위기 속에서 텅스텐 전극과 모재와의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모재와 용접봉을 녹여서 접합하는 방법이 자, 티그 용접이고 자, 티그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티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그 용접은 불활성 가스 분위기 중에서 용접봉으로 되는 그러니까 별도의 용접봉이 아닌 전극 와이어가 전극 역할도 하면서 용접봉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접봉으로 되는 전극 와이어와 모재와의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자동 송급되는 전극 와이어와 모재를 녹여서 접합하는 방법이 미그 용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은 우리가 구리, 알루미늄의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구리가 기본이 된 합금과 규소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합금과 그 다음에 자, 구리와 마그네슘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합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있습니다. 자, 자, 알루미늄 합금은 우리가 열처리 효과가 없는 것과 열처리에 의해서 석출 경화하는 열처리 합금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의 기본형은 우리가 고용체화 처리와 인공 CO 처리, 그 다음에 풀림 처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뒷부분에 가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질화 처리, 그 다음에 풀림, 그 다음에 안정화 처리, 용체화 처리, 당금질, CO 처리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균질화 처리를 보면 균질화 처리는 열강 가공 전에 가열해서 주조 변형이나 편석을 적게 하고 자, 편석을 제거하고 과포화로 고용한 용질 원자를 석출시켜서 가공하기 쉬운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열처리를 우리가 균질화 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조 변형이나 편석을 적게 해서 우리가 가공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열처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림은 가공 경화한 재료를 그러니까 가공해서 단단하게 경화된 재료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해서 회복시키고 재결정시켜서 가공 변형을 제거하여 연화시킨 상태로 만들어주는 열처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화시킨다, 가공 변형을 제거하고 연화시키는 열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안정화 처리는 CO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CO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 가공 후에 127도에서 167도로 가열하여 내부 변형을 제거한 열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 가공 후에 127도에서 167도로 가열해서 내부 변형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용체화 처리는 용해도 곡선 이상으로 가열 유지하여 석출물을 녹게 해서
고용체 단상으로 하는 처리로서 열처리형 합금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여 결정립이 조대화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러니까 결정립이 커지면 우리가 약한 조직이 되는데 이러한 약한 조직이 되지 않게 조대화를 방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담금질입니다. 담금질은 합금을 용체화 처리 온도로부터 상온까지 급냉시켜서 용질 원자의 석출을 방지하고 과포화 고용체를 얻기 위한 조작이다. 열처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포화 고용체를 얻는 열처리다. 자, 그 다음에 CO 처리는 담금질한 합금을 실온에서 방치하기도 하고 실온 이상의 온도에서 뜨임하여 CO 경화시키는 처리 방법인데 우리가 실온에서 방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실온 CO 또는 자연 CO라고 얘기하고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뜨임하는 경우를 우리가 고온 CO 또는 다른 말로는 인공 CO라고 한다. 자, 그림 9-5에는 알루미늄 구리 합금의 CO 경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를 우리가 분류할 때 주로 이제 알루미늄 합금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가공용으로 사용되느냐, 주조용으로 사용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식성이 강한 내식용이냐, 고령용이냐, 내열용이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용도의 재료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강도가 강한 재료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열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내식용, 고령용, 내열용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가공용하고 따로 나누어지는 대별되는 게 이제 주물용입니다. 주조용. 그러니까 녹여서 우리가 틀에 부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주조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주조용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에 구리를 포함하고 있거나 구리 규소, 그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그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다음에 구리 니켈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이러한 합금을 쓴다든가 우리가 주로 이제 내식용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에 망간을 넣는다든가 망간과 마그네슘을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마그네슘 규소를 이렇게 넣은 이러한 합금을 쓴다든가 또는 고령용에는 알루미늄의 구리 그다음에 알루미늄의 구리와 마그네슘을 첨가한 것,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규소를 첨가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내열용, 열에 잘 견디는 알루미늄 부품에는 구리나 니켈을 함유하고 있는 것, 니켈이나 규소를 함유시켜서 만든 합금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가공용이냐 아니면 주물용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은 주로 이제 팡이나 봉이나 관이나 형제 등의 전신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고 자, 주물용은 우리가 이제 사형이나 금형이나 다이캐스팅 등에 사용되는 주물에 사용하는 이러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이 중에서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의 KS 규격 표시를 보면 자, 알루미늄은 맨 앞에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맨 앞자 A를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가 붙습니다. 숫자가 5개가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알파벳 형상 기호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H34 질별 기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숫자는 뭘 나타내고 있느냐? 각각의 자, 보시면 자, 합금 조성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 맨 앞에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알루미늄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알루미늄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나오는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가 첫 번째
숫자는 자, 여기에 나오는 4개 중에서 첫 번째 숫자는 합금 계열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알루미늄은 1로 이렇게 1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요 첨가 원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2에서 9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기본 및 계량 합금으로서 0은 기본 합금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에서 9는 합금의 계량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1에서 9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N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합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규격 협회에 따르면 우리가 A1 이렇게 하면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1인 거는 순수 알루미늄이란 얘기죠. 그래서 1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99% 이상의 순수한 알루미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하면 2는 이제 구리가 첨가되어 있는 합금을 우리가 이제 2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자, 3으로 시작하는 거는 망간이 들어가 있는 망간계 합금을 나타내고 있고, 4는 규소가 포함되어 있는 규소계 합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는 마그네슘계 합금을 나타내고 있고 6은 마그네슘 규소계 합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은 우리가 아연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합금을 나타내고 8은 기타 첨가 원소 그 다음에 9는 AB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질의 상태에 따른 기호로 우리가 F는 주조한 그대로의 상태, 그 다음에 O는 풀림한 거, H는 냉각 가공한 경지 상태. 그래서 우리가 H1은 가공 경화, 그 다음에 H2는 경화 후 풀림 처리를 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W는 담금질 후에 CO 경화 중인 것, 이렇게. 그 다음에 T는 열 처리한 것, 그래서 자연 CO나 냉각 가공 후에 자연 CO한 것들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T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에 분류해 보시면 아까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나눌 때 우리가 비열 처리형 합금이 있고 열 처리형 합금이 있다 그랬는데 주로 이제 비열 처리형 합금은 1 그러니까 순수한 알루미늄, 그 다음에 3개는 망간, 그 다음에 4개는 규소, 그 다음에 5개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합금들이 비열처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금이고, 그 다음에 열처리에서 사용되는 합금은 2, 6, 7입니다. 그래서 2는 아까 구리와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합금이고, 그 다음에 6은 마그네슘과 규소, 그 다음에 7은 아연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합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형상 기호로는 우리가 P는 판이나 조나 원판을 나타내는 거고, PC는 합판, B는 압출봉, BD는 인발봉, 그 다음에 W는 인발선, TE는 압출 이음매 없는 관, TD는 인발 이음매 없는 관, 그 다음에 TW는 용접관, TWA는 아크 용접관, S는 압출 형제, BR은 리벳제, FD는 형타 단조품, 그 다음에 FH는 자유 단조품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 맨 뒤에 붙는 거였죠. 자, F는 아까 제조 그대로의 것, O는 완전 풀림한 것, 그 다음에 H는 우리가 가공 경화한 것, 그 다음에 T는 아까 열 처리한 것, 이러한 것들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T 뒤에도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 각각의 이러한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용 강력 알루미늄 합금 여기에서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